저희 세션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세 분을 모시고 같이 사전 질문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잔디 지금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질문 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터스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5개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으로 워크숍을 운영 시 같은 기수의 소속감 제고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사 질문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아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워크숍 굉장히 많이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워크숍 정말 많이 진행하는데 그 워크숍마다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같은 기수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팀의 워크숍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 팀으로 묶여 있거나 본부로 묶여 있는 팀이 같이 워크숍을 할 때에 이 소속감 제고는 사실은 짧게 이거를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워크숍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한 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해보는, 그리고 온라인 할 때는 사실 이 소속감을 표현해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참여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속감을 형성해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속감을 갖게 해야 되냐 하나랑, 그리고 내가 참여자로서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전자라면, 그러니까 워크숍을 준비해서 뭐 직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이거를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할 때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보는 것, 이런 온라인에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서 이제 니즈를 담아서 아젠다를 설계한다거나, 정말 필요한 얘기나 아니면 해야 될 얘기를 워크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참여자로서 워크숍에 참여할 때 나는 여기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도 스스로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내가 우리 회사에 소속하고 있구나. 네. 이게 결국엔 워크숍을 참여한다고 해서 나 소속감을 느껴, 이렇다기보다는 네. 그 워크숍이 여러 번 될 때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기업들은 완전히 뭐 한 건물 전체가 뭐 재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기도 네. 하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굉장히 단시간으로 이렇게 타닥타닥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소속감 제고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제 누글러라고 하죠. 새로 신규 입사한 구글 멤버들이 너무 이제 온보딩이 잘 안 되거나 OJT가 안 돼서 구글이 이제 전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지 뭐 트위터나 뭐 MS나 다른 회사보다는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런 이제 아마 1번 질문이 관련될 것 같습니다. 재학님은 어떠세요? 온라인 교육 많이 하시는데. 아까 좀 말씀 이어가자면, 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네. 신입 팀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은 무조건 거의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면 이제 출근을 요청을 드려요.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근하지도 않고 뭔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같은 의미에서 비대면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페널티를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비슷할 수 있는데, 뭔가 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자꾸 제안을 드려요. 예를 들면 영상을 같이 만들다던가 뭐 로고송을 같이 만들다던가, 이렇게 내가 그 제작 과정에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과도기에 있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내가 좀 참여하는 마인드 세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연령층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뭐 MZ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같은 직원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텍스트, 채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은 말로 하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저는 좀 기록화하는 문화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뭐 가서 아유 재양님 이거 뭐예요? 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보다는 실제 협업 툴 같은 채팅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는 잔디를 또 보아님도 잔디를 쓰는데 저희는 공개 대화방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오히려 공개 대화방에 남겨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두 분은 어떠세요? 슬랙 쓰고 또 잔디 쓰시는데 공개 채널 많이 쓰시나요? 비공개 채널 많이 쓰시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공개 채널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긴 그래요? 해요. 처음에는 네.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개 채널에서 소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노력이 뭔가 장치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쵸. 팀별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네. 보아님은 어떠세요? 그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인데 사실 저희는 전체 인원이 많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끼리는 공개 채널이 많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비공개 채널로 하는 건 정말 소규모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만 비공개 채널을 쓰고 그리고 거의 다는 공개 채널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규모가 막 100명, 200명 그리고 뭐 대기업처럼 몇천 명이 되면 그 공개 채널을 죄송해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개 채널을 네. 그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얘기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양한 연령층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옛날에 어느 회사랑 같이 얘기했을 때는 그 키워드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어떤 대시보드처럼. 우리 요즘 조직 문화에 대한 키워드. 예, 공지사항에. 네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채팅을 쓰잖아요. 네. 근데 누가 무슨 채팅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를 대시보드로 많이 보여준대요. 네. 그거를 뭐 먼슬리로 한 번씩 보여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력하는 네, 조직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는 반대로 조금 담당자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개발팀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볼지 궁금할 때, 그럴 때 그냥 개발팀이라는 토픽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던지면 알아서 담당자가 이제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텍스트로 기록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모티콘 많이, 요즘 모든 메신저에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모티콘으로 좀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교육, 직무, 성과 평가 및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그 효과 측정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아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 질문을 정확하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교육 직무와 성과 평가를 측정하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의 교육- 입장에서는 교육 다르다. 맞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직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이냐를 보면은 교육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게 네.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교육을 해보고 이 교육이 얼마나 현업에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를 디벨롭하는데 역량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 그리고 성과평가야말로 정말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뭐 1년 전에 어땠고 그리고 6개월 전에 어땠는지 뭐 분기별로 어땠는지 이 성과평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는 전체 우리 팀을 볼 거냐 아니면은 팀 안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별로 성과를 볼 거냐, 이런 프로젝트의 유형별 아니면은 우리 업의 유형별로 이 측정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대기업들에서는 기본적인 평가 틀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량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과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작년 대비 어떤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되냐. 이게 되게 주관식으로 아니면 말로 풀어져서 하는 워크숍들에서 정량 평가에 대한 그 측정 결과를 좀 네. 해석해내는 워크숍들을 하는 거죠. 해서 네, 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좀 팀별로 돌려보거나 이런 워크숍들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유사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네.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 측정, 효과 측정도 마찬가지긴 하나 온라인 교육이 어떤 온라인 교육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네. 온라인이야말로 참여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의견을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듣고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 자체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여식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교육을 그냥 해버리느냐. 해버리면 근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네.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효과라기보다는 그게 아까 설문한 대로 이게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이 정도로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온오프라인 블렌딩을 한다면 적절한 배분은 제가 이거 세 개 다 답변하면 제한이 많잖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사실 많이 알고 맞아요.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거 또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데 단순한 정보 전달형은 사실은 뭐 여러분 생각하셨다시피 수강률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뭐 퀴즈를 해보는 거는 뭐 이미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네. 되게 편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단편적인 것뿐인 거고요. 사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교육은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 단위를 설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단순한 교육, 정보 전달만이 이제 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무언가 더 내 성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교육에 포함됐을 때 제가 조금 주장하는 부분은 요 커리큘럼을 짤 때 강사가 되었든 튜터가 되었든 전문 강사가 요 평가까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험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같이 배워서 워크숍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그 피드백 과정에 그 튜터를 참여시키는 방법까지 하는 어떤 좀 포괄적인 형태로 가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지. 예전과 같이 뭐 단순히 수강률을 평가하거나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수준은 조금 우리가 더 벗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과도기에 있어서 네,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단편적인 수준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질문하면서도 저도 많이 배우네요. 일단 인강처럼 일방적으로 맞아요. 이제 가르치는 또는 알려주는 강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참여형으로 다 같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워크숍처럼 같이 개입해서 참여하는 강의가 있고 그거를 나눠서 측정을 해야 된다 또는 그거에 따라서 블렌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온라인의 경우에는 어떤 수강생들이 만든 그러니까 임직원 수강생들이 네. 만든 결과물들을 업로드하거나 네. 이걸 같이 평가하고 서로 그 평가를 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그런 좋네요. 방법을 꼭 약간 수행평가처럼? 그쵸. 약간 좀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그게 교육 중간에도 이렇게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확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의 만족도라든지 네.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하면 시작 전에 이해도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끝났을 때 바로 어느 이해도 정도인지. 체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위비들 강의를 실제 워크숍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키워드별로 이제 동시간으로 같이 막 올려서 그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으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은 아까 보아님이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운드 룰, 좀 명확한 룰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메시지에 내 근무 시간을 꼭 적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채팅으로 남겨보고, 채팅도 연락이 없으면 사실 많이 좀 싫어하시긴 하는데 읽음일지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읽었나 보다 아니면 안 읽었나 보다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더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부적으로 규칙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질문은 해외 근무자와의 협업 소통도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 두바이에서 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근무하실 때 시차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고, 구두로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고 근무 시간을 체크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준비했던 답변은 저희는 업무 결과 위주로 공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렐로라는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지금 진행 상황을 공유해서 인사평가나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을 끝냈냐,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냐라는 좀 성과 중심으로 답변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재택근무 가이드인 것 같아요. 재학님은 어떠세요? 한번 해보셨는데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또는 타링의 우리 재택근무. 저희는 그 데일리 스크럼을 데일리. 원래 이전에 좀 필요성을 느꼈지만 좀 귀찮아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데일리 스크럼을 네.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시작할 때, 그리고 업무가 끝날 때도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스킨십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끝날 때는 좀 인사하고 끝내자, 약간 이런. 그래요? 몇 시에 규칙이 하시는데요? 정해졌었어요. 데일리? 저희는 아침에 했거든요. 네, 아침에 데일리 스크럼을 해서 오늘 네. 일정을 간단하게 공유하고 끝날 때 이제 업무 종료할 때 오늘 있었던 데일리 아침에 정했던 거가 얼마나 됐는지 체크하고 끝내는 하루 형태로 두 번? 했습니다. 네. 하루 두 번?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버겁지 않으셨어요? 근데 되게 저는 하루하루 일정이 오히려 더 잘 정리된 느낌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요? 저희 팀은? 데일리 스크럼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10시쯤 한번 하고, 주간 회의 한번 하고, 월간 회의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이나 좀 시간 텀을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질문 한번 답변해 볼까요? 5번 넘어가기 전에. 종한님, 저희는 비대면 상황에서 협업 툴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게 되었고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차이나 활용 능력에 따라 갭이 큽니다. 소극적인 조직원 협업 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5번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먼저 보아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MZ세대나 네. 세대 간의 갈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조직원이 어떻게 협업 툴을 사용하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케바케여가지고 이 소극적인 조직원이 진짜 소극적인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 온라인 협업 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냐.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MZ세대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MZ세대의 특징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로 하는 거 되게 편해 하거든요. 차라리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게 말은 잘 못해요. 훨씬 말은 잘 편해요.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소극적이라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이게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툴을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협업 툴들은 채팅형이잖아요. 네. 근데 채팅형이 아니라 저희가 회의할 때도 얼굴을 보면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워크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참여 툴이
미로라던가 미로? 미로라는 것도 있고 뭐 빅캔버스 같은 것도 저희는 워크숍에서도 하고 그렇죠. 네. 같이 화이트보드처럼 네, 쓸 수 맞아요. 있으니까. 화이트보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아니면 자기의 업무를 무조건 거기에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을 조금 선택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슬라이도라고 슬라이도. 슬라이도라는 그런 익명으로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좀 익명성이 필요하시면은 아무래도 슬라이더. 금방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워크숍이나 처음에 이제 팀에서 협업툴을 도입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근데 협업툴 자체에서 익명 대화방이 있는 건 전 비추. 왜냐면 맞아요. 그거는 너무 맞아요. 진짜 막 서로 비방을 한다거나 좀 루머 같은 것도 막 잘못 올라올 수 있어서 협업툴 자체에 익명 대화방은 비추고요. 근데 그런 익명 대화방 채팅을 한 번씩 할수 있는. 겸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캔디 토픽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 명절 선물 고르기, 후보 고르기 같은 거를 무조건 협업툴에서 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내가 명절 선물을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꼭 필요한 대화방을 하나씩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볍게는 저희 회사는 맛집 공유 토픽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시면은 선릉역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이제 맛집을 점심에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5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아랑 최빈으로 되어 있지만 재학님 50명 이하 규모 관리하시나요? 지금 몇 명이죠? 저희 8인 팀 맞아요. 막 2단계를 넘어선 딱 50명, 규모거든요. 60명?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점 있으세요?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입사하는 팀원 네. 또 퇴사하는 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입퇴 보이는 거죠. 사자가 예, 그러니까 자주 있다. 그 10인에서 20명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인아웃보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훨씬 더 빈번하게 그냥 체감이 되더라고요. 빈도 자체가 힘들죠. 높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온보딩 부분을 좀 되게 주의해서 보고 있고 퇴사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퇴사하실 때도 얼마나 잘 그 팀과 우리 회사와의 어떤 관계 마무리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제 끝나는 경우랑 네.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입사 프로세스, 퇴사 프로세스를 좀 저희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중요시 하고 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저희 딱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도 프로세스인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개 토픽에서 빨리 얘기해서 아예 성과 퍼포먼스를 넣는 거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협업툴 춘추 전국 시대라 서바이벌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조직이라고 했지만 아예 스타트업이라고 명칭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일단은 데스밸리 지나고 좀 안정적으로 마켓쉐어를 점유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게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 팀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보아님은 어떠세요? 보아님도 이제 저는 초기 조직이신데. 맞아요.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 초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소통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 저희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는 이 50명 이하의 규모의 조직들 만나면 뭐 이번에 재택근무하면서 엄청 많이 싸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 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네. 이 문구 하나에 되게 뉘앙스 꽂히거나 하나. 뉘앙스 하나에 되게 뭐 화가 난다거나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원래 친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좀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얼굴 보면 얘기하니까 좀 그게 풀렸다고는 나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직의 특성도 고려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조금 보수적인 조직은 아직도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저는 이 유사 질문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최신 조직 문화 트렌드는 진짜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MZ 세대에 있는 것 MZ 같아요. 세대.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MZ이 저도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지금 밀레니얼과 같이 저는 밀레니얼인데 저랑 같은 밀레니얼인 대여섯 살 차이 나는 그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도 얘랑 나랑 좀 다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5살 차이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같이 보는 네. 컨텐츠도 너무 다르고 같이 똑같은 컨텐츠를 보거나 아니면은 같은 말을 들어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보다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 멤버들 눈에 제가 굉장히 꼰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고쳐야겠다 맞아요. 이런 게 오고, 그리고 요즘 조직 문화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냐,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이 리모트 워크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리모트를 도대체 어떻게 해? 정말 이 고민 많이 하시고 네네. 계셨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워낙 그 갖춰져 있는 리소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방식을 되게 느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빠르게 적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조직 문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애자일인 것 같아요. 다 그쵸. 연결되어 있는, 본질은 다 연결되어 빠르게. 있는데 애자일인 것 네. 같아요. 그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한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프로젝트를 접고 다시 시도해보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빨리 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건 있다. 이게 그냥 막 하라는 건 아니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막 무조건 달려들어라가 아니라 해보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사전에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대안이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우선 시도를 해보면서 얘를 개선하고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해나가 보자. 이게 이제 조직 문화의 트렌드로 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신 빨리 하고 빨리 프로젝트 끝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공률, 이제 좀 타겟팅하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데일리 스크럼을 하거나 아니면 주간, 저희는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 하면은 진짜 주간 스크럼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바로바로 수정할 사항을 피드백을 보완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서바이벌 할 수 있게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사실 신규 입사자분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텍스트 뉘앙스 때문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더 자세하게 씁니다. 한 줄 쓸 거를 3줄 쓰고 3줄 쓸 걸 5줄 쓰고 이렇게 앞뒤 문맥을 포함해서 조금 쓰는 연습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응이응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러해서 저러해서 사실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좀 더 친절한 연습을 귀찮으시더라도 하면은 MZ세대와 또 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 기다려보고 없으시면 그동안 저희가 저희 회사 홍보를 할 텐데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장표에서 넘어가기 전에 보아님 리비드 팀에서 강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의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매달 이 조직 문화부터 해서 조직 개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제로 매달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링크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시고 신청할 때 잔디 참석자 누구였다 그리고 연락처를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무료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저희 회사
공지사항은 긴급 선착순 지원이란 장표에 보시면 초록색 장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비대면 바우처 사업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에서 그 이상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재택근무 협업 툴 도입하고 싶은데 사실 비용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요즘은 또 경제가 안 좋아서 비용이 걱정된다 하시면은 이런 프로모션을 참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잔디를 쓰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그 다음 장에 초급, 고급 활용법 세미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온라인으로 2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초급, 고급 세미나 온라인으로 QR코드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강의해드리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음 장표로 이동해서 재학님이 타링팀에서 네. 공지사항 말씀해 주세요. 저희 타링팀은요, 되게 개꿀 팁이라고 정보를 합니다. 네. 준비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 요것도 제가 링크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업 담당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타링 컨텐츠를 저것도 써?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매달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달 31일까지라서 지금 등록해서 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다음 달도 있나요? 다음 달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기업 담당자? 네, 아, 기업 내가 담당자 등록을 HR 해주시면 담당자? 네 맞아요. 아. 이제 내가 교육이나 뭐 인사나 이쪽에 계시면 샘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아, 저희가 거기서 타링 골라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 네, 그리고 이제 이용해 보시고 네, 쿠폰 뭔가 있는 도입을 해보고 싶다. 장표로요. 네, 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임직원 10명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미니멈 멤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니멈 10명부터 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 비대면 선택형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이용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저희 VOD 컨텐츠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앞에 그 담당자 등록해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터스로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관련해서 정보랑 자료랑 메일로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온라인 타린 직무교육 하실 텐데 주로 몇 명이 같이 듣나요? 지금 미니멈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10명에서 20명 규모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30명, 50명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100명으로 좀 뛰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크게 이제 분포로 보면 한 30명 언더, 한 100명 단위, 그 이상 이제 1000명 그룹 수준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온라인 직무 교육의 신청 기업 규모가 이런 정도 분포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네. 아예 대기업들이 온라인 직무 교육이나 재택근무를 빠르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초기 규모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중견기업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고민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2시간 동안 앞에 조금 이제 음향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뭐 저희 잔디팀 블로그나 타링이나 위비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